그 64페이지에서 단어를 두 개만 보고 갈게. 그 소재 뭐 식물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 밑에 한글에서 쭉 가다 보면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으므로 하고 괄호 열고 이모바일이라고 했잖아. 이 단어는 형광펜을 해서 기억을 좀 해줘야 되고, 그 두 줄 내려가면 부동성에는 이모빌리티가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보자고. 우리 왜 모바일 하게 되면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잖아. 그래서 이모바일 하면 이 앞에가 부정의 의미 낫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없는 이고, 그러니까 요거의 명사형이 모빌러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모빌러티 기억을 해줘야 돼. 이 식물 요거 관련된 소재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식물의 부동성, 움직이지 않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뭐 휴대폰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그 휴대폰을 모바일 폰이라고 했었어. 가지고 다니 이동할 수 있는 폰.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단어의 중간에 보면 mature이라고 있어요. 싸울 밑에 mature이라는 게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서 뭐 성숙한, 다 자란 이렇게 되는데, 반대말이 보면 immature 아니야? 그치? 그래서 mature 하면은 뭐 다 익은 성숙한인데, immature 하면 또 부정이 되니까 뭐 돼? 익지 않은 또는 뭐 미숙한 되겠지. 그럼 우리 이번엔 이걸 한번 볼게. 그 premature는 뭘까? 옆에다 이거 premature 하나 써주면 되겠어. premature는 뭐겠니? 이게 성숙한, 성숙하지 않은. pre는 뜻이 어떻게 돼? 얘는 before잖아.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미리 성숙했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말로는 조숙, 그지? 조숙한. 다른 말이지? imature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자면, 그 부정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in이에요, in.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onsider it 뭐였어? consider it. 우리 이제 어휘 하면서 많이 본 거잖아. 이게 사려 깊은 아니었어? 생각을 막 하는. inconsiderate 하면 사려 깊지 않은, 뭐 경솔한, 뭐 이런 뜻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 im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im을 쓰냐요? 시작이 BMP일 때. 그러니까 여기는 다 M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뭐 B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들어줬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밸런스가 균형이야. 그럼 임밸런스 하면 불균형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뭐 P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라나? 생각이 안 나네. 일단 다른 거 먼저 가보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regular, 규칙적인, 정규적인. irregular, 그지? 그러니까 R일 때, 뭐 L일 때 그대로 맞춘 거야. 불규칙한, 비정규적인. 그다음에 legal 하게 되면 합법적인인데 illegal 하면 불법적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P는 요거 하나 생각해 본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면 알 텐데. 이제 practical 하면 이게 실용적인 아니야? impractical 하면 실용적이지 않은. 이렇게 돼서 이게 이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당장 외워주면 되겠고, 꼭 외워야 돼. 물론 이제 이 in이나 im이라는 게 저 부정의 의미 말고 두 번째 의미는 안으로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in 진짜. 근데 그건 이제 단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 항상 모든 접두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중 한 가지라고. 나 이거 당장 나왔으니까 꼭 기억해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지 뭐. 답 준 거나 마찬가지지. 문장 삽입에서는 거의 저거라고. 그래서 저게 제 앞에 부분 인스테드 같은 거 다 항상 저 문장인데, 앞에 부정의 의미, 그러니까 꼭 부정어가 안 나와도 뭐 우리가 뭐 보통 아는 부정어 뭐 not이나 뭐 never이나 뭐 hardly, rarely, scarcely 이런 직접적인 부정어가 안 나와도 앞 내용이 의미가 부정이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문장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뭐가 아니다. 대신에 뭐다. 오히려 뭐다. instead하고 rather. 그러니까 저거 딱 나오면은 요거 앞에 뭔지 모르지만 그 부정의 의미가 나와야 되겠구나 해서 거의 기계적으로도 갈 수 있어. 이 문장 삽입 유형에서 이거 꼭 기억해줘야 돼. 두 가지죠. 이거는 rather는 뭐 우리말로는 오히려 뭐다 이렇게.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오히려 좋아. 뭐 그 오히려 아니야? 이게? 그지?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줘야 돼. 이 유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지? 이렇게. 그럼 볼게. 대신에 이 딸기나무는 진화를 했어. 뭘 통해서?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를 했다. 그럼 앞에 내용은 뭔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럼 자연 선택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건가 싶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잘 모르겠어. 그리고 혹시 자연 선택, Natural selection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알아? 들어봤잖아. 자연 선택. 무슨 의미야 저게? 저거 혹시 아니? 모르니? 물어보는 거야. 자연 선택. 아, 모르면 일단 보고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하여간 뭔가 딸기 식물 나오는데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요. 그럼 여기가 그렇게 되겠지. 그 딸기는 자연 선택이라는 걸 통해서 진화를 하셨다. 그럼 앞에가 이제 뭐가 부정 있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요. 그치? 여기 뭐 인스테드 대신에가 있었고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일단 해볼게. 식물은 걔네 오프스프링, 자손, 뭐 새끼 퍼트린데 자손을 구역으로 어떤 구역 뭐 꾸며주는 거야? 걔네들이 뭐 자라고 전달하는 거지. 패선 걔네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그래서 콤마 쏘잖아. 그럼 얘가 콤마 쏘는 항상 뭐 대은 항상 생략된다고 했으니까 해석은 두 개 아니었어? 일단 첫 번째는 therefore 어색한 거 못막기 위해서 둘 중 하나인데 이거 뭐 그대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걔네들은 somehow 어떻게든 히치하이크를 한다. 저기 동사지 히치하이크. 히치하이킹이란 말 들어봤지? 그지? 이렇게 가다가 차 공짜로 태워주고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위험한 건데. 그 다음에 consider wild strawberry에서 야생 딸기를 고려해봐라. 이게 뭐야? 이거 무조건 예시 아니요. 그치? 한번 이거 생각해봐. 물론 이 표현 자체도 예시에서 사용을 많이 되지만 이 wild strawberry는 위에서 나온 식물의 구체적인 한 종류이잖아. 내용으로 다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뭐 여기 들어오는 편이 consider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 imagine. 쟤를 한번 상상해봐라. suppose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say 한번 말해봅시다. 이런 거 다 예시다. 이런 표현 자체가 나오면. 그리고 뭐 if 같은 것도 다 예시다. for example, for instance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뭐야? 첫 문장이 주제문일세. 그러면 이게 뭐 요거는 이제 문제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일단 뭐 내용을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쪽에다 해야겠네.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성장하고 뭔가 유전자를 전달을 할 수 있는 곳에 후손, 뭐 자손을 보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시로 야생 딸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상태였어. 그럼 이게 우리가 글의 흐름을 나눠서 구조화를 할 때 무조건 주제문 아니야, 얘는. 물론 이제 문제풀이하고 직접 상관은 없을 수는 있어도 주제문, 예시 이런 구조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딸기 씨앗이 뭐 여전히 어리고, 그 다음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부정이긴 하네. 뭐 할? 심어질 준비가 안 됐대. 플랜트 심는 건데 be planted니까 심어지는 거잖아. 뭐 그랬을 때는 그 주변에 과일이 녹색이고 시고 단단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물 시간에 배우는데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딸기 말고 딸기는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뭐 사과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사과 씨앗이 뭐 이렇게 들어 있잖아. 사과보다는 복숭아가 좀 더 좋을 것 같아. 느낌이 복숭아가 있으면 게 씨앗이 있잖아. 그럼 씨앗을 뭐가 둘러싸고 있어? 이게 과육이라고도 하지. 또는 과일인 거고. 왜 이제 여기 둘러싸여 있는 우리 복숭아 우리가 먹는 부분 있잖아. 뭐 그걸 저기서 얘기한 대로 뭐 프루트이라고 하기도 하고 과육이라고 하면 베리란 말이 과육이란 말이지.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물에 있던 생존이라는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게 심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과일 자체로 겉으로 둘러싸게 되면 인간이 됐던 동물이 됐던 맛있으니까 이거 먹고 꿀떡 삼켰어 동물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동물이 돌아다니면서 어딘가 똥 싸든지 뱉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다른 땅에 가가지고 얘는 움직일 수 없는 애라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맛있어야 되는 이유도 먹혀야 되니까 동물한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이쪽에서는 이런 소재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얘기거든. 처음 봤을 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얘가 씨앗이 뭔가 자손을 퍼뜨릴 만한 준비가 안 됐을 땐 과일이 맛이 없는 상태다. 지금 그 얘기야. 근데 씨앗이 마침내 mature, 성숙을 했어. 그럼 요게 위에서 아직 어리다 또는 퍼뜨려질 준비가 안 됐다, 성숙했다 하면은 상대 개념이잖아. 그지? 문맥상 뭐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말이야. 과육이 빨갛게 되고 딸기니까, 그리고 달콤해지고 시지 않고,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거지. 그럼 먹기 좋게 바뀌니까 동물이 가서 먹고 싶을 거 아니야? 괜찮은데? 그지? 여기까지? 그냥 저기 부정이 있었지만 이거 여기다 바로 넣긴 좀 그렇잖아. 괜찮아. 그 다음에 또 change in the various color, 이런 이 과육의 색의 변화라는 것은 serve에서 뭐뭐로서 역할하다잖아. 원체 많이 나오는 거 act as라고 해도 되고, 이런 신호로서 역할하는데 어떤 신호냐면 새들을 끌어당길 신호. 이거 꾸며주는 거지. 이렇게 문법 파트긴 한데, 뭐 하기 위한 새들? 이렇게 과육을 먹기 위한 새들. 그리고 날아가는 새들이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씨앗을 스피드업, 뱉어버리는 이런 애들을 끄는 신호가 되는 거지. 색이 바뀌었으면 먹어 와서 맛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obviously 같은 경우에는 얘도 연결사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명백히 분명히. 항상 강조는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 같은 걸 한 번 더 얘기하는 거 표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의 대표적인 연결사가 in fact가 있었잖아. 이런 것도 다 강조라고 생각하면 돼. 괜히 쓰는 게 아니야. 분명히 이 딸기라는 식물은 didn't intend, 또 부정이 나왔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 새들을 이끌어 모으려고. 언제? 오직 요때. 걔네 씨앗이 퍼뜨려질 준비가 되었을 때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reener and more sour the young strawberry. 이런 어린 딸기가 더 녹색이고 더 시고, 그럴수록 더비더비지. 더 적다. 새가 어떤 새? 그 씨앗을 파괴할 새. 어떤 씨앗? 먹음으로써 과육을 뭐 하기 전에, 그 씨앗이 준비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마지막도 어쨌거나 뭐 읽었다 칠게.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제가 앞에 부정이 나와야 되니까 뭐 저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면 둘 중 하나니까 여기 아니면 어디야? 여기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게 들어갔다 치면 얘네들이 아직 심어질 준비가 안 돼서 맛이 없어, 과일이. 대신에 얘네들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했다. 완전 어색하지? 그 다음에 얘네 색깔이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원래 이 식물 자체가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대신에 얘네들은 그냥 이런 선택을 통해서 진화를 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연 선택이란 개념은 이게 우리가 자연 도태라고도 하는데, 자연이 가장 적합한, 생존에 적합한 애를 선택한 애들만 살아남아서 계속 진화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런 애들만 살아남은 거고, 태초에는 이런 애들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을 거야. 근데 얘네들만 선택받아가지고 계속 생존하게 된 게 자연 선택의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 얘는 좀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이제 부정 다음에 instead rather, 이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넘어갔어.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맞춰볼게. 이게 지금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린애가 맛이 없어. 그러면 새가 덜 꼬일 거 아니냐? 그러면 얘가 이제 자손을 퍼뜨릴 확률이 더 낮아지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더 달콤하고 더 빨개요. 최종적인 딸기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지. 새들이. 어떤 새들? 그 성숙한 씨앗을 퍼뜨릴 새들이 더 많아진다. 즉, 요 단계에서 요 단계인데 결국은 이렇게 넘어가요. 얘가 오히려 선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얘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현재 진화가 됐다. 뭐 그런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조화를 했었을 때는 아까 뭐 쪽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일단 첫 문장 주제문 주고 야생 딸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뭐 씨앗이 어릴 때 또 그 다음에 뭐 성숙할 때 뭐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심어질 준비가 안 됐다. 좀 그러니까 얘네들은 과육이 녹색, 그지? 시고 단단. 그리고 성숙했을 때는 이 과육이 빨간색이고 달콤하고 부드럽다. 부드러움 뭐 이렇게 됐고, 그지? 여기까지 온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히 색의 변화지, 색의 변화. 색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 씨앗을 퍼뜨릴 새를 확실히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자, 그런데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데 obviously에서 이제 강조를 통해서 무슨 얘기냐? 이 새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이 유인이라고 하는 게 얘가 의도한 바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대신에 얘가 무슨 의도가 있겠어, 씨앗이. 그지? 얘네들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저렇게 되도록 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한 번 더 주게 되면 여기 있는 게 그 녹색이고, 그리고 씨다 이럴수록 더 적은 새가 꼬이는 거고, 그리고 빨강이고 더 달콤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새가 꼬여서, 그래서 이게 그 뭔가 뭐 확산이 돼서 뭐 번식이 되는 이런 느낌. 그래서 얘는 여기가 좋지, 소재로. 지금 강조란 게 얘랑 같은 얘기요. 유인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의도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여기서 다 같은 거를 묶을 수도 있겠지만 소재상 바뀌었을 때 뭐 요게 아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다니까. 사실은 이 유인 효과 자체가 얘가 아니라 이렇게 돼서 자연 선택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졌다니까. 뭐 내용상 봤을 때 이렇게 쪼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왜냐면 여기 얘기 자체가 지금 이게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특히 이게 핵심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다 자연 선택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눠서 구조화는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문법을 잠깐 두 가지만 보면은, 일단 처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명사가 나오고 뒤에 ing가 나오면 일단 이렇게 꾸며주는 것처럼 해.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학교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바꾸기도 한다. 뭐 관계대명사 뭐 시그널과 위치나 that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시제가 현재잖아. 그리고 단수 아니야? 그러면 attract. 이렇게 바꿔도 괜찮은 거요? 저건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제 원래 우리가 외운 게 봤던 익숙한 모양이 attracting인데, 이걸 틀리게 내려면 어떻게? 여기다가 that만 써주면 틀리게 되는 거지. that 하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ing가 오면 안 되는 거잖아. 나중에는 엄청 보긴 할 텐데, 그래서 일단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더비더비잖아.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라고 하는데, 더 플러스 비교급은 좋아. 그럼 주어 같은 거였는데 동사는 어디 갔나요?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하더라. 그리고 여기서 문맥상 과거이기 때문에 young strawberry니까 뭐 was 정도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어수는 the young strawberry was greener and more sour 이거였었던 거잖아.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the fewer the birds 하면은 여기는 were 정도가 빠졌겠지. the birds were fewer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다 또 더 나눠보면 final strawberry was sweeter and redder. red의 비교급이에요, redder는. 그 다음에 the more numerous the birds were more numerous 뭐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원칙은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하다고, 그리고
이게 이 더비더비 표현 자체가 유지라고 했었잖아. 이게 자체가 구문적으로 유지란 말이지. 물론 여기에서도 여기선 주제문 자체는 맨 앞에 이게 가장 포괄적이긴 하지만 우리 제시된 요 제시문하고 합쳐서 유지라고 한 번 더 나왔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얘가 이렇게도 많이 쓰일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더비교급만 나오기도 해. 뭐 예를 들자면 이것도 하나의 속담 같은 거거든. 더 more, 더 better.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더 많을수록 더 좋다잖아. 다다익선에 해당하는 다다익선이가 더 more, 더 better. 그럼 여기 뭐가 빠진 거예요? 여기 뭐 주어하고 비동사 정도 빠졌겠지. 뭐 더 more, 뭐 it is. 그지? 뭐 더 better, 뭐 it is. 뭐 이런 느낌이 되겠지? 주어하고 비동사 빠진 걸로. 약간 비동사는 뺄 수도 있다. 근데 저걸 가지고 문법을 모의고사에서 절대 물어보지는 않고, 뭐 내신에서도 이런 것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지만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서는 내신에서 많이 물어볼 만한 거, 모의고사보다는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얘네들. 이게 조금 다르지? 다른 애하고 달리. 즉 비교급을 만들어 주는 게 ER 만들어주는 비교급이 있고 뭘 붙여줘야 되는 비교급이 있잖아. 그치? 그럼 뭘로 붙여주는 비교급 같이 따라 나와야지. 뭘만 있고 싸울 뒤에 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어순상, 특히 이제 서술형 있는 학교에서는 저게 어순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물어볼 수 있어. 원래 이것도 더 greener and the more sour 해야 되는데 여기는 더를 또 생략했어요. 두 번 쓰기 싫으니까 앞에 이렇게 두 번 나올 때는 한 번만 써도 되고, 뭐 당연히 써도 상관없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를 또 생략한 거야.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좀 간단하면 좋은 거잖아.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됐고,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한다 정도는 좀 알아면 되겠네. 됐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봐. 더비더비. 더비더비 뒤에 또 있기 때문에 확인해봐.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가자. 67페이지 잠깐 가봐. 그거 더비더비 한번 봐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거기 예문에 보면, 두 번째 예문에 보면 더 more 같은 경우에 뒤에 나온 형용사나 부사는 바로 뒤에 붙여 쓴다는 게, 그 예문을 봐봐. The more excited she grew가 원래 어수는 she grew more excited 이거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틀리는 게 어떻게 하면 틀리냐면 the more she grew excited 하면 틀리다는 얘기지. 왜냐면 이게 여기서는 more이 excited라는 거를 꾸며주는 비교급 만들어준 역할을 하니까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가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건 어순으로 The more she grew excited 틀리고, 또 두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건 The more exciting she grew 틀려. excited냐 exciting이냐인데 이거 감정 유발이어서 사람이면 네 사무라이 이제 그거 있잖아. 그래서 grew는 become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되거든. 그녀가 더 많이 흥분할수록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두 가지 정도 가능하겠어. 자, 그럼 뒤로 가볼게. 43이니까 여기는 두 개가 다 좋은데 일단 우리 한번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150페이지에 2번을 해볼게. 이거랑 똑같은 구조라서. 여기 보면 근데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거는 똑같긴 하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건 이거였잖아. 앞에 이제 부정의 의미가 있는 문장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된 다음에 제시문이 이렇게 연결사처럼 instead, rather 시작되는 경우잖아. 근데 instead of that 하게 되면 비슷하긴 한 거야. 이게 없어 똑같은 거잖아. 앞에 있는 거 대신에 오히려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무시하면 똑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앞에 거는 부정이 있었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대신에 저거 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래 그들한테. 물론 이제 이런 것도 큰 단서가 되긴 하지. 그들이 누군지 찾아야 될 텐데 읽다 보면 저거는 편 의미는 없었어요. 명령문이네 주제문. 그렇게 그거 대신에 이렇게 말하래. I can't deal with that now. 나는 지금 그걸 처리할 수는 없어. 그러나 what I can do is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대신 빠진 건 사실 구어라. 내가 요청을 할 수 있네. 브라이언한테 주라고 너한테 도움의 손길이지. 그러면 걔는 할 수 있을 거다지.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추측이지. 이거 문맥상 읽었을 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 아니라 뭐뭐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대시 빠진 거야. 원래 이거 빼면 안 되는데, 그치? 이렇게 뺐어. 뭐 구어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저 내용 봤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데 뭐 남한테 시켜가지고 뭔가 너한테 도와주도록 한다 뭐 그런 얘기잖아. 모르겠어 전 앞에 올지는. 자, whenever you say what you can do,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마다,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말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제문이네 이거, 그지? 역시 토픽은 확 나온 상태지. 명령문이잖아. 뭐뭐 해라잖아. 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뭔 소리지? 이럴 수 있긴 한 것 뿐이잖아. 그래서 이게 끝이 나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뭐로 끝나냐면 문장으로 끝나는데 on a positive note, 긍정적인 노트로. 그럼 여기서 노트는 무슨 의미 정도 될까? 그지? 말투나 어쩌 정도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음표겠냐고, 그지? 아니면 메모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투, 어쩌로 끝이 나고 문장이. 그리고 가진다. 저런 문장은 훨씬 더 적은 성향, 경향을 가진대. 초래할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초래하는 훨씬 더 낮은 경향을 가진다. 그래서 뭐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 할 수 있는 걸 말하게 되면 뭔가 긍정적인 말로 매짐이 될 거고 누군가가 그것에 도전하는 거가 더 줄여준다. 이런 느낌이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또 역시 똑같은 구조지. 예시가 나오지?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런 상황. 그럼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까지 다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정리해보자, 한글로.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있으면 이거를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럼 얘가 두 가지. 하나는 긍정적인 어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타인이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안 한다, 뭐 줄여준다, 뭐 이런 느낌이네. 도전한다는 게 반박하는 거겠지? 동료가 와요, 너한테. come up to you. 그리고 요청해. 너한테 검토하는 거지. look over. 위에서 살펴보라는 게 일부 피규어에서 수치가 되겠지. 뭐 형태나 모양이라는 거에서 좀 더 확장하면 뭐 로마 숫자, 아라베스타 형태가 다르잖아. 수치를 좀 검토하라고 요청을 해. 그들과 함께 before a meeting, 회의 전에. 어떤 미팅? 걔네들이 내일 가질 회의 전에. 여기서 목적어 빠진 거고 왜 현재 진행 시제 확정된 미래라는 거지. 이거 미래지? 이거 확정된 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야? 회사에서 다른 부서 뭐 팀원이 뭐 와가지고 좀 같이 봐달라. 내일 회의 들어가는데 이거 좀 검토 좀 같이 해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 부탁을 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왜냐 여기 SQ가 있으니까 부탁했어. 너는 이렇게 말하네. nope, 싫어. 나는 그거 지금 할 수 없어. 라고 딱 거절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단 뭐 그럴 수 있잖아. this는 앞 내용이겠지? 그냥 거절한 건데 이게 그리고 나서 이끌어줄 거다. 그들한테 뭐 하는 걸 주장 또는 고집하는 거에서 고집도 좋을 것 같아. 얼마나 중요한지 너의 투입이. 그럼 여기도 보면 이게 리투가 한 단어잖아. 그럼 여기 전치사 투거든? 그럼 이게 동명사 목적어라고. 동명사 앞에 나온 얘네들 뭐야? 의미상해줘라. 그러니까 주어처럼 동사처럼 해석해줘야 돼. 그들이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해줘. 네가 중요하다고 고집 피우는 걸 이끌어준대. 거절하게 되면. 그래서 프레셔, 압박을 증가시켜. 너에 대한 어떤 기비남, 이게 굴복하다거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비는 굴복하다 또는 뭐 양보하다 정도 돼. 그 다른 말로는 뭐 양보하다라면 뭐 우리 그 yield to 있지? 전치사 to가 있어야 자동사의 경우 얘기하는 거야. 또는 submit, 제출하다도 자동사라고 해서 submit to 하면 이게 굴복하다, 양보하다. 뭐 그래서 일단 뭐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all 하면 항상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거잖아. I can deal with that now. 나는 지금 그거를 다룰 수가 없어. 처리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I can find you. 내가 널 찾을 수 있다. In about half an hour. 1시간 반 후에. 언제? 내가 다 끝마쳤을 때. 뭐 지금 안 되는데 1시간 반 있다 내가 갈게. 뭐 이런 느낌인 거고. 일단 뭐 좋아. 거기까지는. 근데 결정적인 단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여기까지 왔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뭘 기대했었냐면 부정의 의미를 갖는 어구를 기대를 했었거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2번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부정의 의미를 갖는 거는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번 이후에 나오는 것도 뭐 너한테 이렇게 굴복, 뭐 압박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긴 하고, 거절했으니까 부정적인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여기는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여기서는 거절을 하긴 한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갸우뚱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런데 either of these types of response에서 하면 여기서 이러한 유형, 그지? 응답 둘 중 하나지. 그 앞에 두 가지가 응답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치? 일단 두 가지 나온 상태거든. 얘네가 더 좋아. 둘 중에 뭐가 됐든 저런 응답 두 가지가 다 좋다는 얘기지. 끝마치는 것보다 그것을 뭘 가지고 with a negative, 부정성 또는 부정적인 말로 끝마치는 것보다 좋다. 그러면 여기 앞에 나온 이 두 가지 유형은 둘 다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부정보다 안 좋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까 제시문 다해서 이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얘는 부정적인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긍정적인 말로 내 도와는 줄게. 그 다음에 여기도 앞에는 부정적으로 현재 못한다고 거절을 했지만 내가 얘한테 도와주라고 부탁을 해볼게. 나 저 사람한테 찾아가 봐라는 저게 긍정이 되니까 여기 자리에 되는 거죠. 여기 그죠? 4번 자리.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올은 어떻게 올이에요? 요거 하나, 그 다음 둘 합친 게 이거라는 거 아니야. 맞지? 이걸로. 이해돼? 요거? 요거 이렇게 보면 되지. 그래서 얘는 주제문 자체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끝맺음을 하는 게 남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한다는 거, 수용을 한다는 거지. 여기서는 이렇게 아까 여기서 한 것처럼 완전 안 된다고 잘라 말했잖아. 거절했잖아. 그럼 계속 너한테 매달린단 말이야. 집착하고. 그럼 네가 알았어 해줄게 이런 느낌이 되잖아. 이건 해주고도 욕먹는 스타일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에는 안 된다. 잘라 말했지만 근데 내가 어떻게든 뭐 도와줄 수 있도록 할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면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잖아. 부정적인 것보다. 이해되니? 그래서 저는 요게 근거라고 돼.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본 거야. 아까하고 조금 다르지만 계통은 비슷하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번을 잠깐만 넘기지 말고 요걸 잠깐 바로 볼게. 장목독해는 우리가 이제 보통 현재까지 봤던 거는 좀 익숙한 모양은 단락이 2개짜리잖아. 맞지?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단락이 2개가 정형화된 거긴 하지만 진짜 길게 장문으로 하나짜리도 있고 이건 되게 다양해. 단락을 좀 더 짧은 걸 가지고 뭐 3개를 주는 경우도 있어. 뭐 경우에 따른 날 4개짜리까지 본 적은 있거든. 다양하단 말이야. 근데 일단 뭐 우리는 당장 이게 가장 많이 나오긴 할 텐데. 그럼 예전에는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얘가 이 2개 단락 중에 하나가 빈칸이 들어있어. 그래서 하나는 지금처럼 제목을 물어보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빈칸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가 거의 예외 없이 빈칸 추론해서 빈칸 문장이 주제문이죠. topic sentence. 그 빈칸의 추론 근거는 여기 없어. 당연히 이 단락 안에서 하나의 소재 끝나고 하나의 소재 끝난 거잖아. 즉 이 2개 단락이라는 건 이게 출제할 때 소주제, 2개 포괄하는 대주제가 있는 거야. 뭐 이것도 뭐 사과, 뭐 딸기에서 과일 이런 느낌이 될 수는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요 빈칸의 근거 여기서 어딘가 찾을 거 아니고 다 보고 그 빈칸은 채웠어. 이거 먼저 푸는 거였어. 그럼 주제는 당연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도 가끔 좀 이제 빈칸이 주제문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뭐 보충 설명 파트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게 좀 아리까리해서 여기를 이제 봐야 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 안에 소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출제되고 있는 현재 형태는 어떤 식이냐면 41번은 이제 제목이고 얘는 어휘잖아. 그러면 제목만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첫 문장 보고 마지막 보고 첫 문장 보고 마지막 보면은 여기 무슨 내용 들어갔다 무슨 내용 들어갔다 알아서 그럼 주제문이 어느 쪽에 있다 이쪽 단락에 있다 이쪽 단락에 있다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것만 보면 되기는 해. 그런데 이제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현재 니네 구조는 이게 있잖아. 이게 골고루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제문을 뭐 빠르게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맞춰봐도 되는데 뭐 굳이 어차피 다 볼 건데 그렇게 하냐 그냥 천천히 다 보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래서 그런 거야. 그럼 얘는 손질한 거란 말이야. 응용을 한 거라는 게 원래 이거 했던 거를 그냥 요거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이거 하나 볼게. 식물이 자연의 알케미스트, 연금술사다. 연금술사라고? 뭔 얘기야? 혹시 그 연금술사의 역할이 뭔지 알아? 니네? 알케미스트? 알케미가 연금술이고
중세. 쟤네 그 기여도가 있잖아. 원래 연금술사는 뭐야? 사기꾼이잖아. 애시당초. 그치? 왜냐면 얘가 이중 냄비 소신가라고 해. 더블 바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바닥이 있으면 요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그림을 이렇게 약간 냄비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층이 두 개로 돼 있어서 원래 얘네들이 그걸 하잖아. 내가 여기다가 코풀 구리를 집어넣게. 그럼 내가 이거를 막 수리수리 마술 해가지고 막 끓이면은 나중에 금이 된다 해가지고 딱 구리를 집어넣는데 실제 여기에 금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은 금이 나와가지고 우와 대단하다 이런 게 연금술사의 역할이었는데, 얘네들의 긍정적인 측면은 얘네가 현대화학의 기초를 다지긴 했다는, 어쨌거나 이런 화학적인 실험을 하는 거니까. 연금술사의 개념은 기존에 지문에 나온 건 이 정도 얘기했었거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얘네들이 뭔가 화학적으로 뭔가 만든다는 얘기 정도는 생각하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겠지? 다시 얘기해 주니까. 걔네들은 전문가야. transform A into B는 A를 B로 바꾸는 거잖아. 그치? 물이나 흙이나 태양빛을 뭐로 바꿔? 일련의 소중한 물질들로 바꾼다. 대충 주제는 뭔지 알겠지? 그지? 식물이 그렇잖아. 저렇게 태양빛하고 물, 흙 이런 거 합쳐가지고 뭘 만들어? 전분인가? 녹말인가? 뭐 이런 거 만들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뭐 양분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구상에 생명체가 시작되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치? 그 다음 마지막도 볼게. From plants, 주어 자리에 이렇게 수식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도치라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뭐 해석은 그대로 가면 돼. 식물로부터 온다. 뭐가? 화학 혼합물들이 온대. 어떤 혼합물이냐? 그렇지. 영양을 공급하고, 그리고 힐, 치유도 하고, 그리고 감각을 기쁘게 하는 물질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저런 걸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치료도 하고, 뭔가 이제 감각을 딜라이트 기쁘게 한다는 게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딸기 아까 나온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재가 나왔지? 첫 번째 얘는 달랑은? 뭔지 알겠지? 여기 들어있는 안 봐도 중간에 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를 볼게.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장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식물이라는 거는 물하고 뭐 흙하고 태양으로부터 뭔가 합성을 해서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어떤 화합물이냐? 뭐 유용한 화합물이다. 그지?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식용도 가능한 거고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잖아. 이거 만든다 정도까지 나온 거지. 두 번째 가볼게. 그럼 why would they? 왜 식물들이 모든 이런 곤란 쪽으로 가느냐잖아. 지가 한번 물어봤네. 그럼 왜 이렇게 곤란하다는 게 힘들게 굳이 이렇게 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왜 하냐라는 거잖아. 이거 왜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한 문장 정도 볼 수는 있겠죠. 저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면. 근데 소재는 그거야. 그럼 대답을 해줘야 되지. 왜 하는지? 마지막 볼게. It is. 여기 보면 강조구문이요. 주제문인걸? 강조구문은. It is 하고 명사가 나오고 that 나오고 불완전하면 무슨 강조구문 아니야. 바로 이런 식물의 부동성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걔네가 화학물질을 만들도록 초래하는 것이. 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이런 화합물을 만드는 이유가 전체, 이거 만드는 이유가 전체 주제고, 뭐 때문에 이유는 부동성 때문이다. 그럼 사실 이제 뭐 주제문이 어디 들어있는지는 무조건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앞엔 도입이었던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앞에는 이렇게 식물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두 번은 왜 만드냐 해서 인과관계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는 거. 우리 좀 전에 봤던 내용이잖아. 여기 내용.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한번 해봐. 이거 두 번째 달랑만 한번 읽어보고, 사실 좀 전에 거 복습인데 그 답을 한번 골라봐. 첫 번째 달랑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넘기는 거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한마디로 뭐야? 저거 왜 만드는 거였어? 일단 얘가 부동성이 있었잖아. 그래서 얘가 생존과 번식이라는 두 가지 때문에 이거를 부동성을 극복하려고 한 게 저 혼합물인 거 아니야. 뭐 키워드는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얘기도 연계해가지고 같이 소재 자체를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앞에는 똑같은 게 물어보고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식물을 먹는 생명체에 동물을 피할 수가 없잖아.
생존 번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거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올 수 있잖아. 두 가지 한 거 아니야. 그 첫 번째는 뭐 아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존한 애들 특징 이거라고 강제하는 거야. 다른 생명체들이 걔네를 혼자 두도록. 무슨 얘기냐면 독이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는 거지. 막 냄새가 안 좋고. 그럼 안 먹으니까 생존에 유리하겠지. 그런 화합물질을 저런 것 때문에 만드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이잖아. 도움 없이는 이런 번식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똥 싸도록 해주는 게 이거 아니야. 맛있는 것들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진화하게 된 이유 자체는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했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소재는 매우 좋은 소재예요. 그러면 자주 나오기도 하고 1번은 여기 단어도 하나 봐줄 필요가 있지?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줘야 돼, 이게. 우리 단어 하면서 봤을 텐데, 신테릭이라는 말, 신테릭. 이게 합성이죠, 합성이. 그러니까 합성이라는 거는 반대 개념이 내추럴해, 자연계에 있었던 거냐, 아니냐. 그래서 이거 뭐 다른 말로 했을 때, 우리 단어 할 때 봤잖아. 맨메이드라고 하게, 인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아르티셜, 인공적인이라고 하게 돼. 보통 세 가지 정도 있어,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포토그래프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진 있잖아. 이것도 왜 포토그래프는 사진인데 포토그래피 하면 사진술이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아닌데 옛날 사진, 필름 사진 그거 그림 같은 데서 본 적 있지? 영화 같은 데 보면 필름 해가지고 빛을 뭐 통과해가지고 뭐 이렇게 암실해서 뭐 현상하고 뭐 디벨롭하고 하잖아. 그래서 이 빛이라는 뜻이 있어. 포토는 어근으로. 그리고 왜 이 그래프도 우리가 쓴다는 뜻이 있었잖아. 그래프. 기억해야 되는 어근이잖아. 그 빛으로 쓰는 게 사진이란 말이야. 그래서 포토신테시스는 요 신테릭의 명사형이니까 합성이야. 그래서 이게 빛광자 써서 광합성이야. 포토신테시스. 선생님 저것도 알아야 되나요? 당연하지. 저것도 알려고 좀 얘기해 주는 거지. 광합성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식물이 일단 여기 광합성 얘기는 아니잖아. 광합성 그중 일부분이잖아. 그치? 부동성 얘기도 없고. 일본은 아웃된 거지. 소재 자체에서 날아간 상태고. 뭐 생존 이런 건 참 좋은데, 그지? 뭐 주제를 얘기할 때 식물의 어떤 부동성을 극복하는 생존 전략 뭐 이런 거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원치 않은 식물을 관리해라. 새로운 화학물질 가지고 잡초, 뭐 제초제 이런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좋은 인간 입장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식물이 자연의 화학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었느냐. 부동성 때문에 생존 번식하려고요. 가능할 수 있지. 그 다음 4번은 어댑테이션. 그래서 이걸 결국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 어댑테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항상 어댑테이션, 어드저스트먼트, 그리고 이볼루션 다 같은 개념이야. 생존, 진화, 적응. 그거는 필수가 아니고 뭐다? 나래의 법칙? 선택이다. 식물한테. 저게 왜 필수가 아니야? 필수지. 그지?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생존 게임. 식물과 동물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이래가지고. 오케이. 이 소재가 좋아서 그냥 다 본 거야. 이 구조도 그렇고.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 이번에는 Language Acquisition 언어 습득 69페이지인데 한번 해봐. 자, 첫 번째 이거 우리 많이 봤는데 어스펙트가 측면이나 국면, 양상인데 동의어 뭐 있어? 하나 써놔봐. 그거랑 동의어는 respect이지. 동의어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그지? 이것도 존중 말고 존경 말고 측면, 국면이라는 뜻 꼭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패러렐이라고 하는 것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동사, 명사 다 되는데 뭐 평행선도 되는데 유사하다라는 뜻도 기억을 꼭 해줘요. 평행선은 평행선 달린다는 게 더 비슷한 애들이 달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어셈블 있어. 어셈블을 조립하다잖아. 그래서 뭐 어셈블리 라인 하면 조립 공정 라인인 것처럼 반대말 디스어셈블은 해체하다, 분해하다가 되겠지. 디스는 반대말이니까.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디비전이 있는데 오른쪽처럼 디바이드가 있어요. 칠판 잠깐 볼게. 이것도 하나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좀 어려운 말을 이런 건 좀 이해하면 돼. 외우지 말고. 디바이드는 알아야 돼. 당연히 디비전이랑. 그럼 이게 디비저블 하면 어떻게 돼? 디바이드 할 수 있는 이 되잖아. 그지? 나눌 수 있는 인데 앞에 부정의 의미를 가는 in을 붙였어요. 인디비저블 하면 뭐요? 이게 나눌 수 없는요. 이게 이제 불가분해. 나눌 수 없는.
이거는 좀 확장을 해서 단어 하나 좀 이해를 해보고 가라. 디비저블은 없어 사실. 인디비저블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디비전이 분할이나 나눔이 되는데 또 뭐 이게 분배도 된대. 그래서 뭐 올랐으면 형광펜 해보면 되겠지. 뭐 나눠주는 게 분할이고 분배가 되니까 디스트리뷰션도 된다는 거지. 뭐 나눴으면 당연히 되겠지. 그 다음에 두 줄 더 내려가서 proceed라고 하는 게 나아가다, 진행하다인데, 그래서 continue 같은 의미인데 계속 진행하는 방법인 절차가 procedure고, 그거랑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그 왼쪽에다 쓰면은 그 proceed라고 precede라는 게 있지. 모양 비슷하거든. 왜냐면 요 e가 여기로 넘어가면 똑같잖아. 그래서 precede는 타동사예요. 또 얘는 주어가 목적어에 먼저 발생하다, 선행하다. 주어가 목적어보다 먼저 발생하다. 아까 proceed는 자동사고, 그지? 뭐뭐보다 먼저 발생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가서 그 inherently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inherent가 있잖아. 여러 번 얘기했던 거 선천 후천 얘기할 때 innate, 그지? 그래서 본질적 선천적으로 naturally가 되고, naturally 선천적이었잖아. 그럼 후천적인 거는 뜻이 뭐였었어?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지 단어 첫 번째 acquire가 있잖아. 그래서 acquire에다가 ed를 붙여. 그럼 형용사가 되는데 습득되면서 후천적인이라는 단어는 요거 하나뿐이긴 했었다. 그지? 후천적인. 선천, 후천 하여간 중요해요.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본 상태에서 질문 한번 볼게. 빈칸을 먼저 보고, 빈칸의 위치 보니까 뭐 요거 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지. 촘스키. 그 다음에 올라가서 보면 될 것 같은 각이네. 어디가 시작이지? 여기구나. 여기네. 그럼 앞 문장이 This is a good reason이래. 앞 문장의 내용이 합당한 이유. 믿을 만한, 뭘 믿을 만한 근거가 되냐면 앞에 내용이. 그러면 이제 앞에가 원인이 돼서 뒤가 결과가 된다는 얘기네. 앞에를 보긴 봐야겠네, 이런 식이면. The rhythms in which인데 또 관계사절이 나오네. 리듬들. 그 안에서 말이나 문장들이 조합이 되는, 뭐 할 때? 스피치, 뭐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요게 조금 헷갈리기도 할 것 같더라. 이게 병렬 구조가 얘가 요렇게 병렬이요. 요렇게. 그러니까 뭐 말을 할 때 스피치에서 이거 그냥 지우자. 그 뭐 단어들, 문장들이 조합되는 리듬. 그리고 일련의 규칙들. 뭐로 알려진 규칙들? 문법이라고 알려진 규칙들. 은 해서 여기까지 그냥 쭉 오는 거지. 그럼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여기 대절의 주어가 얘잖아. 요거 주어 1, 주어 2 병렬 구조. 얘네들은 동사 뭐다 이렇게 된 거네. 그럼 다시 볼게. 이게 말에서 조합이 되는, 합쳐지는 단어나 문장의 뭐 리듬들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 다음에 문법이라는 뭐 일련의 뭐 규칙들 이런 거가 되겠지? 뭐 얘네들 빈칸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비동사 이퀄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빼먹은 거 하나 볼까? 특히 이제 문법 중에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 division of word, 단어의 뭐 분리, 나눔이지. 뭐로? 요런 캐러거리, 범주로 나눠지는 건데 이렇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시 저게 뭐 이런 범주로 단어가 분할이 되는 그런 문법. 그러니까 문법의 규칙이 뭔가 이제 여기서 저걸 우리가 문법용어로 치면 이게 품사구별이네. 그치? 명사, 동사, 뭐 형용사, 부사 이런 거니까 뭐 이런 규칙들이 뭐냐 이렇게 됐어. 문법 얘기인가 보네. 일단 여기를 먼저 볼게.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일단 콤마는 유명한 사람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만 하고 듣보잡에 나왔으니까 설명하는 게 도움을 줘요. 뭘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냐면 이유가 되겠지. 이런 언어의 학습, 말하는 것의 학습이라는 게
매우 쉽게 proceed, 진행된다라는 이유를 제공을 해준대, 이게. 그래서 뭐하고 비교할 때, 학습하고 비교될 때, compare with, 어떤 그렇게나 내재적, 본질적으로 더 간단한 과업인, 뭐 예를 들어서 덧셈하고 뺄셈이지, 뭐 이런 거하고 비교되었을 때 이 언어학습이라고 하는 게 매우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러면 이것도 생각을 해볼게. 여기 이 부분 있잖아. 이거 언어학습이 매우 쉽게 진행이 된다라는 게 원인이야 결과야? 얘기 좀 해봐. 원인이야 결과야? 저것만 일단 놓고 보면 이것 때문에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디스 아이디어가 앞에 빈칸일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이 빈칸이 이거에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는가 설명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원인이냐 결과냐 이거지. 그렇지, 결과요. 그지? 왜냐면은 앞에가 원인이니까 당연히 뒤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는 이유이다 하면은 여기 이유인가 싶은데 그렇지 않고 항상 인과관계를 쪼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빈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실 이게 그 의미거든. 덧셈 뺄셈보다 저게 더 어려운데 쉽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언어학습이 쉽게 진행이 되는 결과를 빈칸이 가져다 주는 거야. 일단 뭐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그지? 덧셈 뺄셈이 원리적으로는 더 쉬운가 봐. 언어는 사실 학습은 되게 복잡한 거래. 일단 그런가 봐. 올라가서 봤어. 원인이 있어서 보고 싶지만 전부 다 봐. 그러니까 언어 학습의 한 측면이 있어. 인간에서 어떤 측면이냐면 유사한, 그리고 이런 거 관계대명사 그냥 쭉 가면 되지만 문맥으로 가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문법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야? 단수잖아. 이게 아니잖아, 선행사가. 그래서 이게 선행사다. 그지? 문법도 맞춰. 정확한 선행사는 요거지, 요거 측면. 즉 언어학습의 측면. 즉 언어학습인 거지 뭐. 어떤 언어학습의 측면이냐면 비슷한 거야. 이 subsong phase in birds래. 새에서의 subsong 단계래. 그 subsong 밑에 있지? 불완전하게 부른 유사 노래. 이게 뭔 소리야? 하여간 완전하지 않게 노래 부르는 단계하고 비슷하다라는 걸 새하고 비교를 해줬나 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게 뭔지 또 성격으로 설명해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요건 정확하게 이제 요 subsong phase지.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면 또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그 기간 동안에 이 새의 종, 어떤 새의 종이냐면 배우는 거지. 이렇게 노래하는 거를 배우는 새의 종이 실험을 해봐요. 소리 생산으로. 그러니까 소리 만들어 보는 거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러니까 뭔가 막 실험을 해보는 거랑 인간의 언어학습이랑 유사점이 있다. 뭐 이런 상태네. 그렇구나. 그러면 즉 인간의 언어학습이라는 거는 새도 그냥 새가 아니지. 어린 새가 어떤 이제 그 노래를 실험을 하는 어떤 이제 국면하고 둘이 유사하다. 이렇게 된 상태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국면, 페이즈는 시작을 하는데 right on schedule. 딱 스케줄 일정에 맞춰서 항상 이런 때 라이스 그냥 강조하는 거지 무시해도 되는 거지 바로 그 일정을 맞추는 거고 비록 뭐라 할지라도 그 새가 청각 잃어버린다 못 들어도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문적으로는 이렇게 even if가 나오면 여기가 내용상 중요한 거니까 저게 좀 중요한 정보인가 일단 구문적인 단서로 한번 갸우뚱해보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역시 비유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 얘기가 나오는 거죠. 새하고 비교했을 때 인간의 유아는 베블링, 이거 옹알이야. 옹얼옹얼 거리는 거. 베블링 단계를 거치는데 또 그 안에서 걔네가 그 안에서 그 베블링 단계 페이즈 이것도 뭐 위치가 가리키는 건 페이즈가 되겠지. 페이즈 오브 베블링 다 얘기하면 걔네들이 발달을 시켜. 그래서 콤마 시행착오 학습을 통해서 뭘 발전시키냐면 능력을 발전시켜요. 1년에 consonant
자음을 생산하는,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말 만드는 거지. 시행착오는 비슷한데? 위에랑 이제 실험해보고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인간도 마찬가지로. 걔네 자신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옹알이 하면서 연습을 또 인간도 해본다. 똑같은 거고 시행착오다. 이런 얘기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새와 마찬가지로 as with bird 이거 마찬가지로 새와 마찬가지로 이 옹알이는 시작을 하고 스케줄대로 끝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에서도 역시 청각적인 문제가 있는 들을 수 없는 애들한테 또 이렇게 돼서 나온 상태이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가 된 거잖아. 그럼 얘는 크게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인과관계만으로 쪼개보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있어. 그 앞에는 뭐 도입 부분이 좀 있었지만 여기가 원인이요? 그래서 빈칸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니야? 이게 좋은 이유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또 이 결과이지만 또 이게 원인이 돼서 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3단계로 거친 거잖아 이렇게. 그럼 결국은 여기는 잘 모르겠고 그지? 얘가 뭐 쉽게 한다라는 거는 뭐 이거에 따른 결과니까 그럼 이 원인을 가지고 이거 결과를 파악해야 되는 건데 아까 구문적인 단서가 되는 부분 청각을 잃어버렸음에도 스케줄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 근데 이제 인간 얘기니까 뭐 새는가 아니라 인간으로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을 수 없는 애들도 이렇게 언어학습 시행착오 겪는 게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 그럼 이걸 이제 무슨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 선천적인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선천적이다. 그치? 즉 이렇게 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리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이게 이런 거나 문법 규칙 배우는 거나 이게 또 위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 이게 뭐냐면 이게 언어학습이잖아. 언어학습. 언어학습이 선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언어학습은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선천적인 거니까 후천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선택지를 일단 한번 가볼게. 자 일단 빈칸에 안 맞는 거는 1번 언어 리듬과 법칙의 특성이라는 게 저거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쟤네들은 소리를 듣는 것만큼 간단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한 거는 못 들어도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잖아. 뭐 선천적이란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뭔가 청각에 문제가 있어. 즉 듣지 못해도 일정대로 습득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학습을 하고 시행착오라는 거 교과가 위에 내용에 그거 있잖아. 인간 얘기할 때. 그지? 그럼 이게 뭐 듣는 거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었지. 못 듣는 애도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런 문법 규칙 같은 거나 뭐 리듬 같은 거는 된다. 비동사가 있었으니까 사회적인 상호작용, 타인하고 상호작용은 나온 적이 없어서 혼자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다음에 초기 언어 노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언어 노출이라는 거는 어릴 때 영어를 많이 들러줘요. 이런 거잖아. 후천적인 거지. 후천적인. 그리고 이것도 후천적이야. 그지? 이제 1번은 그냥 무관한 얘기고 to some extent 한 단어지 그냥 전면고 어느 정도는 우리의 문화하고 관련이 있다. 문화도 후천이야. 여기서 또 의미가 있네. 2, 3, 4번은 다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후천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래 인간의 정신 안에 선천적으로야 자연스럽게 하는 거 선천적으로 존재해 있다. 그 선천은 5번밖에 없는 걸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게. 아까 저기서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언어학습하고 새 노래 실험 국면하고 이제 비슷한데 얘가 일단 뭐 새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새 노래 실험 같은 경우에 새의 경우에는 이게 뭐 실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청각에 문제가 있어도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얘기 나왔어. 올소 해가지고 추가로 이제 인간 유아를 뭐 인간이라고 하자. 인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즉 시행착오라는 걸 통해서 역시 청각에 문제가 있어도 역시 일정대로 동일하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다음 이거잖아. 그래서 빈칸에 이제 들어가는 게 결국은 위에 나온 것처럼 인간 얘기니까 인간이 저렇게 하는 거는 이 내용 그대로 넣어서 이제 결국은
일정대로 청각에 문제 있어도 시행착오 겪으면서 언어를 습득해 간다. 그래서 언어 습득이라는 건 쉽게 될 수 있는 거는 선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천적으로 언어를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여기서 하나만 참고로 보면 이 sub이라고 하는 게 그 밑에 단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더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개념 저번에 한번 얘기는 해줬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서베이라든지 썸머린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단어는 진짜로 이제 물리적으로 아래에 있다는 얘기야. 언더잖아, 서브 무조건. 길 아래 있는 거가 지하철인 거고, 머린이 해양이라는 뜻이야. 바다 생물에. 바다 아래 가는 거니까 잠수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개념상 아래에 있는 게 있었다고. 했었나 이거? 컨티넨트는 대륙인데 서브컨티넨트 하게 되면 요때 서브는 우리 한글로는 아대륙이라고 해요. 아대륙. 아대륙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 같은 거를 아대륙이라고 해. 대륙이라고 인정은 안 되는데 원체 크기가 크니까 대륙에 준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섭송은 불완전한 노래라는 게 진정한 완성된 노래 그 바로 아래 단계 질적으로 뭐 이런 개념이라고 일단 단어를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체계에서 표현된 건 요거는 콤마하고 전치사 관계대명사인데, 콤마는 무슨 역할을 했어? 이렇게 콤마 없는 거랑 있는 거 가장 큰 차이는 얘는 문장 두 개로 구분되는 거고 얘는 하나의 문장이다라는 거잖아. 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는 뭐 이걸 연결하고 싶어. 뭐 순자비는 보통 영어사 뭐 엔드 같은 거 쓴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전치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얘가 여기 써도 되지만 관계대명사절에서 얘가 원래 주어가 있고 되게 구조가 완전해야 되잖아. 전명구니까 동사가 있고 목적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그지? 그러면 사실 제가 인이 원래 어디 들어 있었어야 되냐면 여기 자리에 있었어야 돼. 너무 길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 뽑아낸 거 아니야. 그지? 옹알이 단계인데 걔네가 뭔가 이런 능력을 발전을 시켜요. 옹알이 단계에서. In the face of babbling 이 되겠지. 그래서 the face of babbling은 위치를 바꾼데 in까지 같이 따라가서 in 위치가 된 거라, 즉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뭐 전치사가 뒤에 있어도 되고 앞에 있어도 되고, 뭐 학교 시험 같은 거 볼 때는 이건 좀 너무 길어서 적합하진 않은데 뭐 적당하게 이 정도의 문장이 끝나면 얘를 원래 했던 걸 지우고 이거 뒤에다 옮겨놓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구조상으로는 완전한 구조다 라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 그래서 얘는 좀 그런데 책에는 그냥 앞에 또 간략하게 했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런 거지. 뭐 in the phase of babbling 원래 뭐 이런 거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걔네가 이 단계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접속사랑 그다음에 동사 주는 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during which. 얘도 during which 한테는 구조는 완전해야 되잖아. 그렇지. 여기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역시 begin to experiment 여기까지 뭐 동사를 여기까지 쭉 연결하고 의미상, 그다음에 이게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뭐 목적으로 진짜 완전한 구조잖아. 불완전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게 자동사로 써서 그냥 끝난 건데, 그래서 during which가 가리키는 건 during the period 이렇게 됐었을 거 아니야. 원래 이게 여기 있던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완전한 구조 나온다. 그리고 전치사는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확인해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게 70페이지에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왔다 갔다 전치사 한다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걸 참고로 한번 읽어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볼게. 44니까 151페이지고 1번 해볼게. 그치? 정답은 어디야? 이거. 내용도 맞지만 이거잖아. 여기잖아. 이번엔 이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문장이 나온 거잖아. 사실 이게 지금 세 번째 패턴을 보는 거거든. 근데 일단 뭐 처음에 이거 몰랐다 치고 가볼게. 성인은 아이들한테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 레러너는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 규칙은 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할 것도 없이 단어 뜻을 안 알려준다는 건데, 우리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뭐 어른들한테 단어 뜻을 물어봤을 때 어른들이 단어의 정의를 알려주든 그건 아니잖아. 그냥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잖아. 문법 규칙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 그래야지. 그래서 역시 영어도
처음에 어릴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언어적인 접근 방법, 처음부터 문법 따지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언어 습득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두뇌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알 수 없는 말이 나왔지? 언어 습득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마다 또는 기억할 때마다 뭔가를 make sense 몇 번 났지? 이해할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다. 아,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두뇌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서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고, 언어 습득도 결국 문제 해결 과정이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뭐 그런 얘기긴 한 거야,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일부 심리학자들이 이 유아의 모든 언어 학습을 캐릭터라이즈, 특징을 지웠는데 뭐라고? 그지? 문제 해결로서 특징을 지웠어요. 그러니까 언어 학습, 여기 문제 해결인 거지. 그래서 익스텐딩, 확장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과학적인 절차로까지 확장을 하면서 어떤, 예를 들면 learning by experiment or hypothesis testing. 그치? 실험에 의해서 학습을 한다든지, 애들도 실험해보는 거잖아. 시행착오. 그리고 이게 가설 검증이잖아. 과학자들 하는 것처럼 애들도 가설을 세워서 시험해보고 입증이 되면 굳어져서 학습이 되는 거 아니네? 그럼 시행착오도 겪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언어 학습이라는 게 시행착오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대신에라고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배웠으니까 물음표가 가야 되는 거, 앞에 부정이라는 내용이 있었나? 부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갸우뚱 일단 한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의잖아. 그럼 대의로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사람이니까 앞에서 나온 거 대의로 받을 수 있는 건 심리학자밖에 없거든. 그 얘네들이 말을 사용하거나 규칙을 사용하는데 대화에서, 그리고 그걸 애들한테 둬요. 이해하도록, 알아내도록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갑자기 실험하는 애들이 애들한테 알아서 해봐. 갸우뚱. 그래서 제시문 다시 생각해보니까 대의 같은 경우에는 grown-up, 성인인 거고, 그 다음에 괜찮네, 부정 다음에 이렇게 의미를, 정의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대화에서 사용하고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냅두는 거죠. 맥락만 자꾸 알려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단어를 쓴다. 그래서 여기 답은 이렇게 된 거고,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유아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맥락이 필요한 거잖아. 그 안에서 언어가 발생하는, 다시 말하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게 문제 해결 방식을 언어학습 모형에다가 맞춘 거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래 이런 종류 어릴 때부터 계속 문제를 해결해 왔고, 보통은 뭐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없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천적인 것처럼 인지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소재로 좀 구분을 해보자면, 왜냐면 그러니까 뭐 알 수 없을 때 소재로 나눠서 딱 끊어지는 부분에 하나씩 집어넣어봐도 되거든. 얘가 확실히 여기서 좀 달라지긴 하는 거니까 이런 소재를 하나 나눌 수 있고, 여기가 계속 같은 얘기였잖아. 여기서는 아이들이 등장하기도 하잖아. 물론 여기도 아이들이 있긴 있는데 이건 구체적이긴 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동일한 소재를 쭉 가도 되긴 하는데, 여기 구체적인 사례에 끝나고 나서 좀 더 일반화 시켰잖아. 이렇게 제시문 넣어가지고 세 개로 나눌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괜찮긴 하겠다고. 그 72페이지를 잠깐 보고 갈게. 여기는 커피 머신 소리라는 소재는 조금 생소한데, 이게 꼭 커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를 커피 머신을 들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 커피 내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리 단어들 있잖아. 그라인딩 사운드에서 그라인드가 갈다지, 원두 간다라는 동사로 갈다. 그 다음에 버블링 사운드에서 우리 버블이라고 하는 게 거품이나 비누방울 같은 거에서 우리 필터 버블이라고 뭔가 확증 편향을 더 강화시켜주는 뭐 그런 역할로 앞에서 소재를 한번 다룬 적 있었어. 버블. 그 다음에 스퍼럴링 사운드에 스퍼터까지가 동사로 폭죽 같은 거 펑펑 터지다요. 그러니까 뭐 물, 뭐 뜨거운 물 나갈 때 뽀글뽀글하면서 펑펑 터지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히싱 사운드에서 HISS가 히스인데 이게 슉슉 소리를 낸다는 뭐 그런 거기도 하고, 뱀 소리를 하기도 해. 뱀이 슉슉 하는 거 있지. 코브라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밀크 포밍 사운드는 이거 왜 그 라떼 같은 거 할 때 그거 있잖아. 거품 내는 소리. 뭐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히싱 사운드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단어에서 보면
그 필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야라는 뜻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 두 줄 내려가서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전형적인 고전적인 고전에라는 뜻인데, 여기서 뭐 최고 수준, 그치 무슨 클래식이라고 하면 클래식카 하면 진짜 옛날 차를 얘기하고 하다 좀 최고 수준의 차를 얘기하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네 줄 더 내려가서 tell이라는 게 말하다 말고 주어가 사람이 아니면 뭔가를 알려주다. 그리고 특히 뒤에 A from B 나오면 식별하다, 구별하다, distinguish랑 같은 거였잖아. 기억을 꼭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두 줄 더 내려가서 rating이라고 하는 게 순위니까 뭐 평가라는 뜻으로 사용됐으니까 그 정도만 보고 일단 가볼게. 자, 일단 보면 그 심리학 분야에서 이 사람 처음에는 누군지 듣보잡이게 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아, 파블로프의 개 할 때 그 파블로프 조건반사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얘가 이런 최고 수준의 관찰, 근데 고전적 관찰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관찰했는데 1920년대 뭐에 관한 개에 관한 관찰인데 어떤 게 아까 봤던 거지. 꾸며줘요. 원래 그 여기까지가 명사로서 리바 하면 이게 침이야. 침, 타액. 그 침 흘리다가 되겠지? 셀리베이트 하면 침 흘리는 거야. 벨소리에 침 흘리는 개에 관한 실험했잖아. 근데 그 벨소리는 또 어떤 벨소리?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지. 도달. 뭐에? 음식의 도달을. 그래서 조건반사라는 저 개념 있잖아. 그치? 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는 이렇게 꾸며주는 분사가 맞는데, 이거 잘못 얘기했네? 이게 분사가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왜? 얘는 지금 전치사니까 얘가 동명사라고 하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면 걔가 침 흘리는 것에 관한 관찰 뭐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분사처럼 개에 관한 관찰인데 침 흘리는 개 해도 되고 둘 다 가능한데 얘는 지금 보니까 그지? 뭐 해석상으로 둘 다 가능해서 해석지를 보고 해석지 기준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뭐 동명사인지 분사인지는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 저건 근데 둘 다 가능하네. 하여간 뭐 여기 첫 번째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 이제 similarly가 나왔어. 그럼 similarly의 역할은 뭐야? 두 가지가 있었잖아. 이제 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similarly하고 likewise, 뭐 마찬가지로, in the same way, by the same token은 뭐 조금 빈도가 떨어지니까 뭐 거기까지 알긴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얘는 기능이 첫 번째는 그거잖아. 유사한 예시를 추가를 해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가 있었어. 그럼 일단은 저게 있으면 뭐 1번 유사의 추가라고 하면 예시 두 개 나온 거니까 합쳐서 주제문 만들면 되고, 2번이라고 생각되면 그 뒷부분이 주제문이 되는데,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커피 머신 이런 게 나오니까 뭐 이거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럼 두 개를 합쳐야겠는데 생각하고, 그럼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뭔가 조건반사 얘기를 하는 느낌이었어.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번 이제 커피 머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리, 뭐 이를테면 아까 봤던 뭐 여러 가지 뭐 가는 소리부터 여기까지 쭉쭉쭉 이런 소리들은 주어 동사 이거지? 힌트를 줘요. 또 뭐 암시 또는 힌트를 준대. 맛의 경험에 관한 어떤 맛? 어떤 맛을 다가올 투컴하면 이제 앞으로 있을 맛의 경험에 대한 힌트를 준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similarly가 있는 부분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얘가 커피 머신의 소리는 맛의 경험에 대한 뭐 예상, 뭐 기대, 뭐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고. 다음 위에 그 파블로프의 개 있지? 파블로프의 개. 얘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그치? 종소리지? 종소리가 음식의 도달을 뭐 암시를 하는 걸로, 신호를 주는 걸로. 저 화살표를 하지 말아야겠네. 저는 콜론으로 해야겠네. 여기는 이렇게 뭐 이런 상태고. 그럼 얘가 공통점이 있나? 공통점은 이거긴 하네. 그지? 여기 이제 뭐 소리가 있고,
그다음 음식 도달을 암시한다는 게 경험 예상한데 음식 도달을 암시해서 뭐 인식한다, 뭐 좀 말을 바꾼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 거네. 하여간 공통적인 건 그러면 소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정보를 인식해서 판단한다, 지금 그런 얘기네. 맞지? 주제문 합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를 하나만 더 볼게. 보충 설명 같은 거를. 심지어는 고음의 소음, 뭐에서 만들어지는 우유 거품 만드는 거, 그 소음도 can tell, 말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알려줄 수 있어. 말해줄 수 있어. 되게 상관없겠네, 그지? 되게 숙련된 바리스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 그 우유의 온도에 관해서 바리스타에게 알려줄 수 있어가지고 겠구나. 이제 소음이, 그럼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고음의 소음이라고 하는 게 바리스타에게 우유의 온도라고 하는 부분에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같은 얘기네, 이것도. 소리가 있고, 그게 뭔가 정보 전달해서 뭐 인식을 하게 한다는 뭐 이런 느낌이긴 한 거네. 됐네,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 알 수 없는 연구에서 또 뒷받침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주제 제목 관점에서 일단 처음에는 두 개를 공통점을 뽑아가지고 소리 가지고 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정도로 가볼까? 자, 일단 중심 소재는 사실 이게 커피 준비, 뭐 파블로프 실험 이런 건 너무 구체적인 건 합쳐야 되는 건데, 근데 소리의 인식 2번이 좋긴 하겠네.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다 해가지고 뭔지는 아는 거잖아. 주제를 가볼게. 관계요. 온도하고 커피의 품질 사이의 관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소리가 완전 빠졌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소리의 사용. 여기까지 괜찮네. 커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보의 원천으로서 소리를 사용을 한다. 정보의 출처가 된다는 거잖아. 커피 만들 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저런 어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이게 커피 머신 소리를 가지고 커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저게 이런 어떻게 뭐 온도 이런 것도 나오고 했었으니까 정보의 출처로 소리를 쓰는 게 맞긴 하잖아. 갸우뚱. 그 다음에 그 기계 소리의 영향이야. 뭐에 미치는? 커피 맛의 인식에 미치는. 이것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3번도 비슷한 것 같아. 그 다음에 기계 소리의 안 중요함이지? insignificance. 저건 아니지? 중요하겠지. 커피 맛 경험에 대해서 중요하잖아. 그걸 인식해서 미리 뭐 예상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 다음 5번은 이상적인 커피 기계를 만드는 시도래. 커피 기계 소리보다 좋은 맛을 위해서 아이디얼 커피 머신 사운드. 이상적인 커피 머신의 이 소리를 만들려는 시도나 노력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사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두 개가 대상으로 올랐잖아. 그렇지 않냐? 커피를 만드는 과정상에서 정보의 출처로서 소리를 사용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커피 맛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커피 머신의 소리가 무슨 영향을 주는 건가? 어때? 여기서? 둘 중에 뭐 1번, 3번 있다면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지금 판단한 건 이거거든? 그냥 소리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얘는 이 파블로프 개 소리 자체는 그냥 무시하고 다 커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지를 보고서 뭐야? 뭐 얘는 그냥 쭉 날아가고 지금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처럼 커피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맛의 어떤 경험을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그치? 지금 맛의 경험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지? 그러면은 여기서 커피 맛이라는 거고 맛이 어떨 거다라고 하는 거를 소리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니까 얘는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게 커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포괄적이니까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3번이 답이 되는데 밑에 뭐 다른 얘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저 사람이 연구가 보여주는데 커피 머신의 소리를 변화시키는 게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준대. 커피의 맛에. 저게 더 좋긴 하네. 여기까지 봤으면 더 쉬웠을 것도 같으네. 그치? 요거네, 요거. 그치? 주제문이라고 이제 선택지에 있는 게. 결국은 앞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유사이해를 추가하는 것 같이 해주고, 여기서 이 인용을 통해서
일반 진술로 확실하게 해준 거죠. 왜냐면 좀 약간 아까도 봤었을 때 조금 이게 너무 세부적이긴 했었단 말이죠. 물론 일반화를 시키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 고음의 소음이 증가가 됐을 때는 이 맛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걔네들 소음이 줄어들었을 때는 맛의 평가가 올라가는 것. 즉, 이 소리를 가지고 맛을 결정을 하는 거, 평가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there is why 하면 이것도 뭐로 바꿀 수 있어? therefore였지? 그래서 많은 이제 제조업자들은 현재 걔네 머신, 커피 머신을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상적인 소리를 만들려고, 보다 나은 맛의 경험을 위해서. 그럼 요 얘기도 있었네, 좀 선택지 자체에는. 5번 아니야, 5번? 그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 선택지를 옆에다 써놔봐. 한글로. 너무 세부적이라는 거지. 주제문은 아닌 거잖아.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면서 한번 더 볼게. 여기 그 인용이 나왔어. 인용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커피 머신의 소리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커피 맛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겁나 준다라고 탑백 센텐스,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고음이 증가를 하게 되면 커피 맛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고음이 떨어지면 맛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 사실 소재로는 좀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커피 머신 제조사들은 그 맛에 대한 경험을 개선을 하기 위해 이상적인 소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된 상태고. 그럼 선제 아까 2번 다시 볼게. 2번에 어떻게 됐냐면은 커피를 제조함에 있어서 정보의 원천으로서 소리의 사용.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겠고, 2번 선택지는 뭐 요거가 좋겠구나. 이게 그지? 커피를 만들 때 뭐 저걸 가지고 소음을 가지고 바리스타는 우유의 온도 같은 거를 생각을 했었잖아. 그걸로 생각을 하면 역시 이것도 앞에다 하나 써놓으면 너무 세부적인 거고, 여기서 이제 선제를 좀 까다롭게 줬는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이 커피 맛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2번은 선제로는 부적합한 걸로 뭐 이렇게 봐야겠다. 오케이? 그래서 나누는 거는 이렇게 뭐 4개까지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45자는 152페이지인데 여기도 2개 다 괜찮더라고.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저번에 니네 모의고사 보면서 했던 거니까 1번을 해볼게. 얘가 그 빈칸이 여기 있는데 쭉 훑어보면 여기서 흐름이 바뀌잖아. 그지? 역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연구에 하면 보통 이게 이 새로운 연구하면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이런 거 있어요. 과거에는 뭐 실험 연구 조사 과학 이랬는데 새로운 연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하고는 상황이 바뀐 거고, 뭐 이런 경우에는 흐름을 보기 위해서 뭐 원래 근거는 여기 있겠지만 앞에를 보는 걸 권장한다.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직접 대면 접촉이지, 인펄슨 만나서 만날 때 이 바디 랭귀지, 신체 언어 전문가가 말하기를 웃음 또는 미소라는 게 자신감, 온화함을 포트레이, 묘사, 보여줄 수 있대. 그치? 대면 접촉할 때는 뭐 웃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이제 웃는 얼굴, 스마일리 페이스는 너의 커리어 경력에 심각한 손상, 안 좋다는 얘기죠. 온라인에서는 스마일리가 안 좋대. 그래서 새로운 연구에서 연구원들이 발견했는데, 이렇게 스마일리 페이스 사용하는 거는 여기까지 와야겠네. 너의 경력이 안 좋다.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대로 또 나온 건데, 경력에 좋지 않은 보다는 좀 더 한 글자라도 줄이면 부정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직업상으로 좋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사실 근거는. 왜냐면 이렇게 역적으로 흐름 바꿨고 이거다 인용을 주었으니까 그 얘기가 똑같은 거 나와야 되잖아. 밑에서 한 번 더 볼게. 이 사람 얘기 한 번 또 하니까. 연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실제 미소하고는 완전 반대되게 contrary to
스마일리는 증가시키지 않아. 뭐를? 이렇게 온화함 이런 거 없고 실제로 그치 competence 유능함 또는 능력의 인식을 감소시켜 플러스 무능력하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고 약간 느낌은 왔어? 이게? 약간 아부하는 느낌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자신이 없어하는 느낌 이런 거잖아 그래서 더 가볼게 얘가 또한 두 번째 이거랑 다른 거지 추가로 뭘 설명하냐면 이런 이제 낮은 능력이라는 인식은 다시 결과적으로 뭐까지 가냐면 lessened information sharing 이 감소된 정보 공유 플러스 감소된 정보 공유 뭔지 알겠지? 이거 나만 몰랐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답내는 건 정도 충분할 것 같아 조직에서 왕따 되는 거네 그지? 무능력 인식돼가지고 경력이 안 좋다 가장 포괄적이고 몇 번 나왔네 그럼 선지를 가볼게 너를 무능력하게 보이게 만든다. 일단 가능하네. 그 다음에 저거 쓰는 것은, 아까 주어가 뭐였지? 스마일리 페이스 쓰는 것은 갈등은 아니잖아. 그지? 세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명료하게 한다. 메시지의 의도를. 결과를 가져온다. 글쓰기 시험이 왜 나와? 갑자기, 그지? 로우 스콜. 그 다음에 도와준다.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 도와주는 거. 그래서 1번인데, 여기 구문 때문에 또 여기 하나 볼게. 여기 보면, 여기 if절 이렇게 있잖아. 여기 대시 빠진 거지? 뭐 여기다 대시를 써도 여기다 써 보통 뭐 이런 게 좀 애매하니까 쓴 거지. 찬스에서 할 때 뭐였어? 대디아라는 가능성이 있다잖아. 그 다음에 네가 만약 스마일리 페이스를 일 근무에서 사용 이메일에다 포함을 시킨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거잖아. 요거에서 어떻게 할래? The last thing you want is for your coworker to think that you are so inadequate that they chose not to share with you. 그래서 한 문장이 쭉 간 건데 여기까지 어떻게 해석할래? 일단 여기. 근데 여기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가 동사는 뭐 이렇게 되는 텐데 요거 있잖아. Last thing you want 요거. 저거 해석 중요하거든. 그 왜 우리 부정 없는 부정 표현이라고 해서 덜 last 있잖아. 뭐 명사 있어도 없어야 되고 투부정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이런 거요. He 가장 쉬운 걸로 He is the last man to tell a lie 이렇게 되는 거. 종종 나오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직역을 하면 그는 거짓말을 말할 최후의 사람이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짓말을 최후에 말한다는 거는 80억 몇 번째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정 없는 부정 표현이라고 하지. 그는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랑 같은 의미야. 이거 기억해줘야 돼. The last. 이거 부정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가 원하는 최후의 것이잖아. 그럼 이게 실제 원하는 최후의 것이 아니라 네가 원치 않는 것이야. 뭐 예를 들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건데 What you don't want. 이런 의미지. 네가 원치 않는 것은 뭐냐면 스마일리 페이스 쓰게 되면 너의 동료가 생각하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 네가 매우 부적합해. 소대꾸무니까 나왔지? 그래서 네가 그들이 동료가 선택하는 거야. 너하고 정보 공유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게 네가 원치 않는 거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거다. 하여간 쓰지 말라는 얘기지. 그치?